변호사님, 최근에 나는 솔로 출연자가 자선 경매를 했는데 여기서 판매된 제품이 짝퉁이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사건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연도죠. 그렇죠. 2월 말에 네. SNS를 통해서 한 출연자가 생일 겸 자선 행사를 열고 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품 목걸이와 팔찌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네. 한 팬은 목걸이를 220만 원, 또 다른 팬은 팔찌를 14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요. 네. 그중 한 명이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DM을 받고 감정을 음. 의뢰했고, 결과는 두 제품 모두 18K 금으로 제작되긴 했는데 반클리프 제품인데 그게 아니라고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법적인 쟁점으로 넘어가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망행위, 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재산상 이득 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출연자가 가품인지 모르고 자기도 정품인 줄 알고 팔았다? 네, 가품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진정하게 진품이라고 믿고 판매를 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누구한테 선물 받아서 그렇죠. 나도 이게 진품인 줄 나도 알았는데. 진짜인 줄 네네. 알았다. 네. 근데 법적으로 단순히 몰랐다라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이 당시에 가품인지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 언행, 구입 경위,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선물 받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몰랐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은방에서 샀다는 게 저는 되게 생소한 게, 반클리프를 금은방에서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중고 세컨드리 샵이 있는 거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확히 정품입니다 라고 이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기망행위가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묵시적 기망이라고 해서 내가 원래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묵시적 기망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그 매장에서는 브랜드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팔게 돼 있겠죠, 당연히. 근데 누군가가 와서 어떤 물건을 사갔는데 거기에 그 해당 브랜드가 아닌 다른 제품을 끼워놓고 팔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을 텐데 사실은 아니었던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고지의 의무라고 해서 이 물건이 해당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그 제품도요, 반클리프 아펠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모델인 거예요. 시그니처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은 알려줬어야 되는 거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묵시적 기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50억 자산가, 심지어 최근에 200억 자산가 얘기도 맞아요. 네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200억 자산가가 반클리프 가품을 쓴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정하기가 힘든. 그 방송에 자기의 부를 그럼요. 또 과시를 했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그 네. 명품 제품이 진품이라 생각을 하지, 특히나 네. 그분이 자기가 상당한 부를 잃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묵시적 기망으로라도 인정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출연자 측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끝난 일이다라고 음. 하던데요. 그럼 사건이 완전 끝난 거예요? 만약에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고 하고,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고소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끝나는 게 맞아요. 종결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끝난지 안 끝났는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언론 기사에서는 이게 피해자가 지금 2명의 상황이잖아요. 한 명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됐고 또 한 명의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다 라는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자선 행사라면 좀 봐줄 수도 있지 않나요? 선의로 한 건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자선 행사고 자신의 어떤 유명세를 앞세워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더군다나 자기가 50억 자산가다, 200억 자산가다, 또는 유명인이다,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기망을 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선 행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해자한테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적인 처분행위가 있었고 재산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건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뭐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가 구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아무래도 이제 팬미팅을 같이 했던 그런 자선 그렇죠. 행사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관들이 전부 다 이게 가품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한다면은 고의 여부가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이 좀 작고 변명할 것들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생각과 다르게 의외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사기 사건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의외로 네.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일단은 환불을 해주고 그러면 사실 사건의 어떤 그 중요도도 확 떨어지고 그렇죠. 합의가 돼버리니까. 네. 네. 사실은 이거 충분히 이렇게까지 끌고 온 이유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환불을 해줬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심지어 자선 행사를 해서 받은 그 금액을 아직 기부하지도 않았다고. 그것도 문제인데요. 네, 진짜. 좀 이상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피해자분들이 형사고소를 하신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형사사건이 혹시라도 잘못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권리구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